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 사상 최고치 경신 후 2380선에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증권, 은행업을 중심으로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졌고 네이버는 7%, 삼성전자는 2%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 국내외 기관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퍼지고 있지만 내수보다는 건설 투자와 수출에만 의존한 취약한 경제 구조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요구한 상표권 사용안을 사실상 거절한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향후 매각 절차가 불투명해졌다는 소식입니다.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커지고 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 대책이 예고되면서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재건축 아파트 상승세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8.12포인트 오른 2381.69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4.18포인트 상승한 674.15로 마감했습니다. 유가주가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닷새 연속 매수 기록합니다. 반면 기관과 개인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또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금요일은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종목과 상담에 대해서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신다면요, 이창현 전문가님 그리고 정영 대표님과 함께 탄탄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클리닉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을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네, 두 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대표님, 이창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밝게 해주세요. 네,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도 금요일 날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는데 먼저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저희가 지난주 강연회를 하셨고 또 적정 주가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많이 궁금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적정 주가는 서울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대표님 얼굴 꾹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오늘 처음 본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코스피, 코스닥의 모든 종목의 적정 주가가 실시간으로 검색이 됩니다. 네. 그리고 1개월마다 업데이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아침에 로그인 하시고 옆에 딱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면은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빼놓으신 게 있는데 특허가 됐다는 부분을 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특허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원래 이거를 제가 수동으로 계산했다가 특허를 출원을 했어요. 했는데 네. 특허가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뭐 제가 만든 적정 주가가 뭐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특허청에서 기술 특허를 받았다.
그리고 저의 이제 이 적정 주가는 등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뭐 어떤 증권사라든가 경제TV라든가 적정 주가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특허받은 적정 주가는 제가 유일한 걸로 현재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아래 하단 자막을 통해서도 이 특허 번호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빙성 있는 이런 정말 대표님만의 그런 특허 출연된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방금 뵌 대표님의 얼굴 평택촌놈의 적정 주가 버튼 꾹 눌러주시면요. 바로 연결되니까요. 이 부분도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창규 전문가님도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창규 전문가님은 이제 뭐 저번 시간부터 관심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반응이 뜨겁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종목 AS까지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AS 해주실 건가요? 네, 종목이 여러 개 있었는데, 가는 종목도 있고, 또 정체된 흐름을 보이는 종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웰크론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우영 전문가께서 계속 평일 방송에서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미세먼지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또 방위산업주기도 하고, 그리고 뉴스로 자주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자체가 사실 조정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해서 실패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안정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관심 종목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 시간 통해서 종목 AS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는 이창규 전문가님이니까요. 많은 사랑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종목 클리닉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 주도 상당히 많은 문자를 보내주셔서 잠시 후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장 양시장, 우리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대표님이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는지 오늘장 한마디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2400선 돌파 여부가 다중고점과 외고점 갈림길이라고 꼽아주셨네요. 네,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이번 한 주 시장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한마디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중고점과 외고점에 대한 부분 항상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실까요? 네. 네. 월요일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다중고점과 외고점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일단 기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조정을 안 받고 2400선이 돌파가 돼버리면 종가 기준입니다. 이러면 제가 볼 때는 다중고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반대로 종가 기준으로 2400선을 돌파 못하고 밀리면 외고점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결론을 내려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기시황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만약에 여기서 외고점이 형성된다 그러면 2600도 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다중고점이 되면 2500을 못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다중고점이 뭐고 외고점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들었던 분들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네. 화면 좀 보세요. 보시면 지금 4월 21일부터 오늘까지 날짜 수로 따진다 그러면 이게 벌써 며칠입니까? 한 달이 넘죠. 48일입니다. 48일 연속 조정을 안 받고 가고 있거든요. 이게 현재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이게 다중고점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방송을 또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를 꼭 해보세요. 거기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네.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간단합니다. 다중고점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은 고점 라인이 이렇게 중복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조정은 짧아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중복되니까 크게 조정받는 게 없죠.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다중고점의 특징은 올라갈 때 급격하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고점 라인이 이렇게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조정과 반대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떨어질 때 급락을 합니다. 이게 바로 다중고점 형태예요. 그럼 외고점을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인 왜고점이 2015년이었거든요. 자, 보세요. 보시면 이게 이제 왜고점 형태인데요. 간단합니다. 왜고점은 딱 이렇게 한 번에 걸쳐서 어떻습니까? 고점을 찍죠? 이거는 올라갈 때도 N자형으로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도 N자형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더 많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왜고점 형태가 나와야 돼요. 계단형으로. 근데 여기서 만약에 2,400이 넘어버리면은 제가 볼 때는 짧은 조정과 반등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상태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리죠. 조정받는 게 더 낫다고, 더 긍정적이라고. 대신 코스닥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코스피가 그렇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가 뭔가 그 엄청난 중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와 함께 다음 주 전망까지 좀 짚어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한 주 같은데 이번 한 주 주간 전망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양시장에 대해서 주간 전망 정리 도와주실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삼성전자 노림이에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해준다 그러면 2,400 분명히 넘어가고요. 못한다 그러면 이제 밀릴 가능성, 그러니까 조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예를 들어서 급락을 한다든가 이런 게 없다면 코스피가 가거나 말거나 이거는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부터 좀 됐죠. 한 5월 중순 이후로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코스닥 배팅하라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 전망에 대해서 양시장 저희가 짚어드렸으니까요. 대표님 의견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주간 전략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시장과 파생시장에 대해서 나눠서 좀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주간 전략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핵심적인 증권주를 말씀드릴게요. 좀 증권주에 대해서 이제 갖고 있는 분은 던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없는 분은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증권주 말씀드리겠는데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증권주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이제 보유자는 단기 매도하고 나서 그냥 나중에 재매수 하던가 아니면 그냥 끌고 가던가 이래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미보유자들은 조정을 기다리시라는 거죠.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면 증권 업종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거를 추세적으로 보자고요. 예,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원래 증권 업종은 지수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2007년에 5,000선이 넘었거든요. 그때 5,200선이 넘었어요. 지금 2,100이니까 어떻습니까? 40%밖에 안 돼요. 예, 아직도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제 판단은 증권 업종은 이번에 마지막으로 뭔가 한번 대중주 장세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 매도 후에 재매수 하던가 아니면 아예 길게 가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을 기다리세요. 왜? 코스피가 조정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고 제가 계속해서 이제 평일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아예 그냥 대형 우량주를 잡던가. 그럼 대형 우량주 뭐가 있죠? 미래세태우, 삼성증권, 요 정도. 아니면은 아예 개별주 성향으로 잡던가. 그건 이제 우선주입니다. 그래서 SK증권 우선주,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그 다음에, 유한타증권 우선주. 옛날에 동양증권 우선주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중간한 종목을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로 하자. 그리고 증권주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전략을 짜가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파생 같은 경우 설명드릴게요. 코스피가 2,400이 넘으면 단타든 추세든 일단 이거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종가 기준입니다. 그럼 일단은 적어도 이제 추세 같은 경우 모르겠지만 단타는 상방향 포지션 해주시고요. 아래는 하방향 포지션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옵션도 같이 연동하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주간 전략도 이렇게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현물과 파생시장에 대한 부분 짚어드렸는데요. 그래도 다음 주 당일에 항상 전략과 함께 전망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도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전망과 전략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종목과 함께 궁금하신 점을 보내주신다면요. 두 분의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의 종목을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지금 문자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네, 화면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8530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안녕하세요. LG전자 2009년에 12만 7천 원의 매수, 향후 전망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LG전자를 2009년에 매수를 하셨고 그렇다면 지금 몇 년이 흐른 건가요?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 오늘 LG전자의 흐름 보시면요.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88,300원입니다. 최고가는 6월 5일에 88,900원을 찍고 난 이후인데요. 계속적으로 올라와주는 부분이긴 하지만 매수가에 비해서 한참 모자란 가격대죠. 대표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상당히 궁금한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2009년에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10년 가까이 되시는 것 같은데 거의. 네. 어떻게 분석을 도와드릴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기 투자 하셨는데요. 네. 제가 홀딩하라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당연히 홀딩 하실 거고, 네. 아마 매도하라 그래도 다 안 하실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네네.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조언해 드릴게요. 절반은 매도하시고 절반은 끌고 가세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홀딩 하셨던 분한테 전부 매도하라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말을 들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전부 매도가 맞거든요. 근데 일단 이분은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없는 분들은 61선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지금 여기 그 동그라미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참 무지막지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무조건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12만 7천 원에 매수했는데 4만 원을 깬 적이 있어요. 그러면 3분의 1 토막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3분의 1까지 들고 계셨는데 지금도 평가 손이잖아요.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거의 다 달았어요. 고점이라고 봅니다. 적정 주가 대비로는 이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걸 퍼로 계산하면 지금 엄청나게 높게 나오거든요. 네. 퍼가 아니라 저의 주장 주가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설명드리겠고, LG전자는 제 생각은 어차피 이거는 완전히 시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단기 매매 언제든지 나오니까 없는 분들은 이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요번에 제가 총론적인 팁을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팁을 이제 총론적인 게 있고 강론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항상 강론만 할 수는 없고 이제 총론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드릴 말씀 뭐냐면 그거예요. 초보 투자자의 속성과 특성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보시면은 내가 초보자인지 아닌지 판단하세요. 무슨 얘기냐?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분들은 저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래요. 저요 그래도 한 10년 했어요. 어떤 분은 15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딱 네. 그럽니다. 그러셨어요? 님께서는 아주 오래된 초보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간이 필요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골프 오래 한다고 잘 치나요? 아니잖아요. 네. 15년은 저도 아직 100타를 친 적이 없어요. 정말요? 네, 전 오래된 초보자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똑같은 건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를 명심하세요. 속성 1. 초보자들은요, 지수, 업종, 종목 가치 차트 이거 무시합니다. 그리고 중장기 매매를 선호해요. 대다수의 초보자가 그래요.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무슨 얘기냐? 상황 논리에 맞게 지금은 중기가 아니라 묻어두는 걸 좋아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 다음 속성 2가 뭐냐? 평가이익은 욕심이 발동해서 이거는 홀딩하고요. 평가손은 이제 제가 종교인으로 변모한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버텨요. 이게 추세가 어떻게 되든 가치가 어떻든 관심 없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어떠냐면 취향도 몰라요. 업종 흐름도 몰라요. 종목의 차트 가치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홀딩이야. 중기 홀딩.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초보자인데 만약에 내가 주식한 지 이미 10년이 넘었다. 근데 난 아직도 이런 것 같다. 그럼 초보자예요. 10년 아니라 20년 지나면 뭐합니까? 초보자예요. 그런데 특성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똑같이 100% 비중인데 어떤 사람은 한 종목 홀딩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수 종목, 그러니까 한 30개씩 홀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유형이냐. 특성 1 같은 경우는 뭐냐면 단기에 고수익 노리는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급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성에서 이제 다수 종목 보유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분은 이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수집하는 거죠. 주식을 왜 하는지 몰라요. 이분은 펀드형 스타일이에요. 근데 둘 다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
한 종목 그 집중형도 문제가 되고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 속성을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얘기냐? 무조건 중기 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무조건 홀딩 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특성 이제, 1종목형이 있고 이제 5종목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피하시라는 거에서 어떻게 하느냐? 해결책 간단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요. 네.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초보자 때 안 들려요. 네. 처음에 2년에서 5년까지는 딱 1,000만 원만 갖고 투자하세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5년 뒤에 하세요. 그래도 안 늦어요. 제가 정말로 이 얘기는 벌써 한 1,000번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왜 망가지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 투자할 때가 거의 다 장 좋을 때예요. 당연하겠죠? 장이 좋을 때 관심을 가지니까. 그리고 2, 3년 정도 약간 벌기도 해요. 하다 보면. 근데 결국 2, 3년 동안 많이 날려요. 그리고 나서 2, 30년 동안 못 빠져나와요. 그걸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장이 좋든 나쁘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 난 아직도 초보자인 것 같다 그러면 이번 장이 어떻게 되는가 욕심 부리지 마시고 먼저 경험하고 공부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 23살부터 주식을 했거든요. 저는 30살까지 투자금이 얼마 안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롱런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쉬운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좀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8530님이 LG전자를 워낙 오랫동안 장기 보유를 하시면서 또 수익권에도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팁까지 좀 상세하게 말씀해 드렸는데요. 먼저는 LG전자 가지고 계신 8530님은 절반에 대해서는 홀딩, 절반은 좀 매도하시고 반절의 비중으로 끌고 가보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 LG전자 관심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요. 직장인 단기 60일선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 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좀 시기가 좀 맞지 않아서 너무나도 오래 끌고 오셨는데 이 다음 종목에서는 꼭 성공 투자하시길 저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화면 통해서 사연 확인합니다. 네,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2783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이번에도 LG그룹주를 가지고 계신데, LG 디스플레이를 29,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 실으셨네요. 더 갈까요? 아니면 매도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36,7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시청자분이 29,0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수익권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홀딩할지, 여기서 청산할지에 대한 부분이 참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분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는, 이철규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수익권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문가님, 상당히 매도 시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먼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수익이시니까 축하드리고요. 또 목표가는 39,000원, 그리고 익절가는 35,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단기에 너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일단 정리를 해주고 또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또 전기전자 업종이고요. 그리고 네. 삼성전자, 기타 등등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LG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좀 출발이 늦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작년부터 왔는데 중간에 상승했다가 조정받았다 이런 흐름을 계속 보이다가 최근에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 보면은 이제 수급에서 기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이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2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가격대를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4만 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시장이 코스피 지수가 계속 가기는 하지만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종목이 계속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수급이 단기적으로 급하게 들어온 이런 흐름은 단기적인 흐름을 보고 들어온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도 약간 좀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업종의 순환매
코스피에서 지금 업종의 순환매가 전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지금 기존에 움직였던 대형주들은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다른 업종으로 관심이라든지 또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산되기 때문에 단기에 급등한 대형주들은 조금 정리를 해주고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의 지금 상승은 업종 내에 순환매가 나오는 그런 흐름에서 그 끝자락에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LG전자, LG이노텍 이런 삼성전기 다 굉장히 그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따라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 이렇게 급등이 급하게 나오는 게 약간 급한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그리고 상승에도 한계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안정적으로 좀 그 차익 실현을 하시려면은 39,000원에 일단 매도를 하시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조정을 받았을 때는 21선 이하에서 다시 접근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9,000원과 35,000원 이렇게 매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OLED, 6기 발광 다이오드, OLED 부분에 10조 원에 이르는 신규 투자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상당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 쪽에서 2천억 원 가까운 순매수세 들어오면서 수급적으로 좀 탄력을 받은 이유이기도 한데, 급하게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자, 이쯤에서 좀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좀 이익을 챙기신 다음에 조정 시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미 보유자에 대해서는 21선에 대한 부분도 말씀 도와드렸으니까요. 가격대도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가 39,000원이고요. 익절가겠죠. 35,000원 부분 설정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LG 디스플레이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이번 사연은요, 4167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정말 볼 때마다 감동입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종목은 AD칩스, 매수가 4,345원의 비중 20%인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일단 AD칩스 같은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 4,165원에 종가 기준으로 마감이 됐는데 일단 좀 소폭의 손실 구간에 있으시고요. 저희 방송 잘 보시는 애청자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과 직접 상담을 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저희 애청자 분이신 것 같은데 상담까지 해주신다면 정말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볼까요?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말씀 드릴 건 없고요. 제가 올해 주식 전문가 18년째 하고 있는데, 네. 정직하고 성실하겠습니다. 저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했어요. 그거 하나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조언한다고 항상 수익 나는 건 아니에요. 손실도 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경험적인 측면에서 교육은 제가 제대로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방송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AD칩스 말씀드릴게요. 전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손절 10%, 수익 20% 정도 해주시고요. 미보유자는 61선까지 기다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이게 수평선이 이게 매수한 가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올라올 때 했는지 내려올 때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죠. 상승 추세형은 어떻게 한다? 21선 이탈했을 때 매수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분명히 높게 매수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전에 그랬죠. 보유자는 이제 손절하고 수익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미보유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61선까지 기다리고 차라리. 어차피 여기서, 더 내려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주시길 바란다 설명드리겠고요. 이번에는 노하우 팁하고 이제 로보템 가지고 제가 한번 리스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요? 네. 이번에 노하우 팁은 이미 이제 방송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는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상승 추세형 눌림목 매수입니다. 자, 조건 1이 뭐냐? 이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단, 종목의 상승 추세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이 기준이 뭐냐면 61선이 120선 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상승 추세형이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종목의 현재가가 21선 아래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냐? 정확하게 말하면 이때부터예요. 여기 크로스가 되는 거 보이시죠? 요 라인.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동그라미로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 추세거든요. 그리고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는 게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은 어때요? 실전에서 21선 위에서 매수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적정 주가를 참고해서 만약에 똑같은 차트 형태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평가된 종목을 잡아야겠죠. 그리고 업종이나 테마를 보면서 더 강한 업종, 더 강한 테마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텍스트로 좀 다시 나갈 텐데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종목의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데 그 기준은 61선이 120% 돌파한다. 그 다음에 21선 아래에서 매수한다. 이게 눌림목 매수예요. 그리고 종목의 적정 주가와 업종 테마를 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 차트가 똑같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종목들. 그러면 이왕이면 저평가되는 거. 이왕이면 업종이나 테마가 중심적인 거. 이걸 잡자. 이런 얘기고요. 사실 이 내용은 그동안 이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보신 분들 위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자, 팁으로 이제 그걸 드렸고, 이제 정보로는 이제 로봇 테마주 리스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적정 주가까지 한번 쫙 나갈 텐데요. 네. 이렇습니다. 이제 뭐 종목을 보시면은 뭐 퍼스텍도 있고 뭐 하나테크윈, 우리기술 쫙 있는데요. 일단 적정 주가 측면을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테크인, 우리기술, 테크윈 정도가 지금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량주 투자한다 그러면 하나테크인이 가장 낫고요. 제가 볼 때는 개별주 투자한다 그러면은 테크윈이라든가 뭐 DST 로봇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럼 이걸 제가 보여드리냐? 제가 여기 이제 출연을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스튜디오 하고 이제 매일 저녁 방송 하잖아요. 근데 제가 웬만해서 리스트 안 보여드리죠. 근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 로봇 테마는 실체하고는 관계없이 계속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요. 솔직히 저는 로봇 테마로 뭐 그렇게 크게 엄청난 기업이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진국에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단기에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테마주로 움직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AD칩스에 대한 부분 설명을 도와드리면서 이 차트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팁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를 통해서 이런 내용 다시 꼼꼼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서울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적정 주가도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보기를 통해서 이런 꿀팁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AD칩스에 대해서는요. 보유자 손절 10%, 수익 20%,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61선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자라는 그런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사연이 왔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봅니다. 네,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2393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봉추 선생님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유니트론텍을 매수가 1080원에 비중 40%인데 현재 손실 중입니다. 대응 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유니트론텍을 지금 오늘 8,350원에 마감이 됐고요. 오늘도 1% 넘게 빠졌습니다. 최근 추세가 좀 하락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데 시청자분 매수가는 1080원이에요. 20% 정도의 손실 구간이 있으신데 봉추 선생님께 꼭 상담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전문가님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보내주신 시청자님이 너무 절실하시다고 하는데 상당히 무겁게 해주셔야겠어요. 네, 먼저 감사드립니다. 네. 갑자기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네요. 이름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기분은 굉장히 좋은데 사실 매수가를 보니까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일단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은 25% 보시고 네. 그리고 상승 시에는 10,000원에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30%를 매도를 하시고 다시 상승했을 때는 수익은 15%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9,000원에 10%를 다시 추가를 하세요. 그래서 손절 10%, 수익은 20%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종목은 괜찮습니다. 뭐 작년에 좀 손실이 나면서 주가도 안 좋은 흐름인데 이런 손실이 난 그런 흐름이 실적이라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환율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환율 흐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이제 앞으로는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은 그 반도체를 유통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에 좋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에서 보면은 사실 그 손절가를 딱 정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좀 길게 잡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절가가 오면 손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장담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절가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그때는 종목이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고 그 상승을 장담하기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손절은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일단 비중을 좀 줄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를 너무 좀 높게 하셔가지고 사실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셨어야 하는데 매수를 높게 하셨어요. 그래서 상승이 나오면 반드시 비중을 줄이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벼운 마음으로 또 비중이 확 줄었을 때는 상승이든 손절을 하든 또 가볍게 하고 다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드시 손절은 25% 그리고 상승했을 때는 10,000원의 비중을 30% 덜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를 하시든지 수익을 보시든지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전문가님의 이름을 불러드려서 꽃이 된 전문가님의 상담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지금 유니트론텍을 40% 비중을 실으셨는데요. 반등 시 10,000원권에서 30%의 비중을 좀 더시고요. 나머지 10% 비중으로만 끌고 가보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손절은 25%에서 좀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10% 비중 끌고 가시면서 수익은 15%에서 가격대 설정까지 도와드렸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해서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 접수됐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5422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대표님. SK하이닉스 54,000원에 샀는데, 팔아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때 국민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데, 오늘장에 2% 넘게, 3% 가까이 올라오셨고요. 58,3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수익권에 계시기 때문에 역시나 매도가에 대한 부분, 목표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평택종로 정호희 대표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5만 원대에 매수하셨는데 현재 거의 6만 원대에 다 다른 가격대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종목 전략부터 짜드릴게요. 네. 본전에서 매도하거나 만약 밀리면 아니면 한 20%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작업하다 오타가 나서 10%로 나와 있는데 20%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정정해 드릴게요. 네. 적정 주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55,700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미보유자는 어떻게 해주느냐. 61선까지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직장이 단기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큰 불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간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쯤이면은 저는 만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조금 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뭐 국민 주식이다 말씀하셨는데 네. 잠깐 차트 좀 설명드릴게요. 네. 보시면 최근에 참 좋죠. 좋은데 이거를 좀 역사적으로 본다면 정말 처참하게 무너졌던 주식이에요. 네. 이걸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월봉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환산 가격으로 77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엄청나게 낮죠? 그러네요. 이게 원래 옛날에 현대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게 사명 바뀌고 한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출자 전환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번에 팁은 뭘 드리냐? 출자 전환 기업의 이해를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강론 팁은 아닌데 왜 알아둬야 되느냐?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제가 이 노하우 팁 알려드리면서 뭐 유상증자에 대한 거, 무상증자 뭐 이런 것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네. 출자 전환의 기업의 이해. 자, 그럼 이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 빚 탕감 대신 주식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은행이 기업에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도저히 이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빌려줬던 돈만큼 주식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출자 전환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이 개념이 그렇고요.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출자가 있고 간접 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출자 같은 경우 쉽게 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확보된 채권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약간 뭐 비율은 조정을 받겠지만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고요. 간접 출자는 뭐냐면은 투자자가 이 매출 채권을 사가지고 이제 할인받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금융기관이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직접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근데 이건 뭐 큰 차이는 없고요. 근데 이왕이면 어떤 게 좋을까요? 직접 출자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출자 전환 주주는 어떻게 되느냐? 최대 주주부터 주요 주주까지 다 금융권이에요. 1주주부터 뭐 한 5주주까지가 물론 소액 투자자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고요. 특징이 뭐냐? 긍정적인 거는 확고한 정상 의지가 있어요. 왜? 안 그러면 이 출자 전환까지 해서 망하니까. 네네. 근데 이제 실패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금융기관도 타격을 입어요.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금융기관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출자 전환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네. 무슨 얘기냐? 출자 전환한 공영기업은 대부분 어떻게 하든 살아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출자 전환한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인드를 보셔야 되느냐? 이렇게 보세요. 이거 정말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뒤에도 볼 수도 있고 10년 뒤에 볼 수도 있거든요. 자, 어떤 기업이 있었어요. 기술력도 있고 다 좋은데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도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출자 전환을 한다 그러면 그 전에 주가가 엄청나게 낮거든요. 그럴 때는 만이 아니고 어느 정도 들어가 보시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왜? 나는 5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가서 그거 날리면 그만이지만 출자 전환하는 은행들은 어떻게 될까요? 몇백억, 몇천억이 날라가요. 누가 더 필사적으로 노력하겠냐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아주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자 전환한 기업은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적어도 유상증자한 기업보다 훨씬 나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다가 출자 전환 옛날에 평택촌님한테 내가 얘기 들은 거 있었지 볼까? 하면서 관심 가져주시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출자 전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게 나쁜 개념이 아니라 좀 긍정적인 개념으로 보시기 바란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자 전환에 대한 부분을 또 SK하이닉스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5422님은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수익 20%에 대한 목표가 설정 도와드렸고 본전 매도에 대한 전략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관심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요. 직장인 단기 60일선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자라는 말씀 해주셨거든요. 최근에 기업들의 출자 전환에 대한 뉴스 많이 나올 텐데 일단 직접 출자에 대한 부분은 그 금융기관이 좀 보장을 하면서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끌고 가보자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SK하이닉스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이번 문자는요. 3719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을 17만 5,500원에 매수했는데 매도 시점과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 최근에 흐름 좀 볼게요. 오늘 18만 4,4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역시나 수익권에 있으시기 때문에 매도가를 궁금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창희 전문가님과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행히도 좀 기분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데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손절 10%, 수익 20%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정도 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 정리를 하고 다시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은 일단 코스닥의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약주들의 흐름이 워낙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흐름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뉴스가 실적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신약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그런 뉴스는 이미 선반영이 됐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뉴스가 해당된 부분은 사실 3월 말에 움직였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흐름이 나왔고 지금 움직임이 나오는 건 코스닥의 흐름이나 그리고 제약업종의 흐름, 그런 흐름에 의한 상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따져봤을 때는 코스닥의 흐름이 좋고 제약업종의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게 적정 주가가 85,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계속 가기에는, 끌고 가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손절이든 수익이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코스닥과 제약업종 흐름이 좋기 때문에 20% 정도 수익까지는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빠르게 좀 진단을 좀 도와드린 것 같은데, 코오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손절 10%, 수익 20% 대응하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저희가 좀 이 종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87님이 보내신 문자를 확인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시간상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문자만 받고 바로 관심 종목을 만나볼 텐데요. 바로 3887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자, 지금 3887님이 보내주신 문자는 여러분들이 모두 좀 적용을 해보셔도 좋을 문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사연으로 좀 채택을 해봤는데요.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 지금 아직 나오기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함께 해드리도록 할게요. 평촌님, 코스닥 절대 저평가주 중 중장기 종목으로 하나만 추천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문자를 하트를 아주 잘 보내주셨는데, 전문가님께 아주 궁금한 내용이네요. 자, 코스닥 절대 저평가 중에 중장기 종목 대표님 하나만 추천해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하나를 해드려야 되나요? 너무 하나 찝어드리죠? 네.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걸 똑같이 말씀드리면 그 강연에 오신 분들 좀 바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말씀 못 드리겠고요. 사실 절대 저평가 종목은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강연에서 추천주는 2개를 드렸어요. 우량주 하나, 개별주 하나. 근데 우량주는 아직까지 매수가 안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개별주 매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강연에서 뭘 드렸었냐면은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가장 고평가된 거 리스트 10개를 드렸고요. 가장 저평가된 것도 10개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추천주를 공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강연장 오셨던 분들은 그러면 안 되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절대 저평가된 거 지금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뭐 하나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 있어요. 정말요? 그게 뭐냐면요. 네. 바로 우리 조명입니다. 우리 조명? 네, 우리 조명이에요. 우리 조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차트 통해서 볼게요. 네, 제가 좀 차트 좀 보여드리는데요. 네. 우리 조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죠. 현재 이게 지금 가격이 1,700원대 돼 있잖아요. 상당히 빠졌네요. 네, 근데 적정 주가가 3만 원짜리예요. 오, 3만 원이요? 네, 17분의 1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은 만약에 뭐 재무제표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난 어떤 악재가 발생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이 원하시는 딱 그 컨셉이에요. 절대 저평가된 거 중장기로 묻어둘 거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무슨 정말로 재무상에 엄청나게 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악재가 있다든가 아니면 무지막지한 흑자 연속이다, 아니 적자 연속이다. 네. 그러면 또 모르겠죠. 그게 아니라면 묻어둘만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겠고요. 대신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추천주는 제가 죄송하지만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님께서 정말 딱 집어서 여쭤보셨거든요. 코스닥 절대 저평가 중에서 중장기 종목 하나만 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대표님이 또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빠르게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입니다. 적정 주가 들어가셔서 우리 조명 쳐보신다면은 얼마만큼의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 조명에 대해서 짚어주셨으니까 중장기적으로 계획 잘 세워서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상담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알찬 종목 상담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코너입니다. 봉추 선생 이창규 전문가님이 주시는 관심 종목 만나볼 시간인데 전문가님, 오늘은 또 종목 몇 가지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종목은 2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코스닥 제약주인 케어젠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꾸준히 관찰을 했던 종목인데 네. 그동안은 매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락하는 구간에서 관찰을 했었는데 이 종목이 바닥을 언제 찍을 것인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하고 추천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바닥을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의 코스닥 시가총액 100위까지를 찾아봐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도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가 54,600원인데 사실 제약주들이 거의 고평가된 그런 흐름을 따져보면은 이 정도는 아주 무난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신규주를 확실히 아주 벗어난 그런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공모가가 11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공모가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공모가가 설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면에서도 또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도 괜찮습니다. 실적도 괜찮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라서 6만 5천 원, 6만 원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은 10%, 수익은 20%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준비한 종목은 흥국화재 우선주입니다. 사실 저는 본주보다는 가끔 우선주를 선호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렇죠. 이 종목도 본주보다 단기적인 흐름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추천했던 종목들이 사실 단기에 가지 않은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단기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고르다가 골랐는데 사실 이 종목이 오늘 종가에 거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가를 약간 높였는데 그래도 종가에서 10%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400, 4,900원 이 정도 분할 매수하시면은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종목은 케어젠이었습니다. 앞서서 코롱 생명과학 종목 상담 도와드리면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부분 말씀을 도와드렸는데 자, 케어젠 1차 65,000원, 2차는 6만 원대에서 좀 모아 가시는 전략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 20%에 대한 목표가를 설정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바닥권까지 확인했다고 하고요. 이어서 흥국화재 우선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끌고 가 보실 만한 종목 외에도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도 꼽아주셨는데 흥국화재 우선주가 그런 종목입니다. 1차는요. 54,400원 그리고 2차는 4,900원에 대해서 좀 모아가신 전략이고요. 목표가는 20% 수익, 손절은 10%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종목 오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우영 대표님 의견 들어봐야 되겠죠? 대표님, 둘 중에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이신가요? 당연히 케어젠이죠. 그래요? 네, 그리고 네. 제가 주식 전문가 오래 했잖아요. 네네. 엄청나게 노력해서 찾아낸 거예요, 이거는. 보면 네. 알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참 엄청나게 노력하고 네. 진실하다는 걸 제가 느끼고요. 네. 이거 잡아봐야겠는데 정말로. 아마 웬만한데 유로 정보보다 낫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놀랄 정도 이거 짜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네. 네, 네. 인간성이 보여요, 보니까. 네, 네. 대표님 표정에서 진실함이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이 종목에 대해서 이창규 전문가님이 정말 고심 끝에 여러분들 위해서 종목을 선별을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시간이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많이들 아쉬우시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정말 한 시간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